네, 이번 주 일정들 통해서 히든주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조선희 매니저와 함께하는 이번 주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자, 일단 지난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에 한국전력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4%대 수익률을 났는데 전력거래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조금은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걱정하셔도 안 해도 되는 게 벌써 이제 12월 1일부터 지금 전력거래 상한제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네. 보통 전력거래 상한제 기본 이슈는 이렇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사올 때 너무 비싸게 사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을 맞춰가지고 그죠? 어느 가격 이상 사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10년 단위로 해서 평균 가격을 내는데 그게 이제 전체 평균의 한 10% 상위에 속해 하면은 가장 그러니까 GMP 가격에 맞춰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GMP 가격에 맞춰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거의 그러면 1kW당 한 90원 이상이 싸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매수하는 가격이 이렇게 싸니까 한 달에 보통 한 1조 5천억 이상 세이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국전력이 지금까지 한 30조 원 가까이 적자 상태인데 네.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나 하반기 때 한 2번 정도 전기 가격까지 인상이 되면 분명 한전은 적자에서 탈피를 하고 네.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에서 많이 돈을 벌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주가가 단기적으로 12월 1일 가격을 형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올라갔는데 너무 좀 약간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4% 정도 상승하고 나면 조정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 중장기적으로 한 3년 이상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조금은 줄어들길 바라면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한번 살펴봤듯이 이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인텔 CEO도 방한합니다. 일단 월요일 일정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내내 6만 전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가 부양 의지는 좀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이재용 회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7만 원까지 올려서 그동안 좀 많이 고생하시고 물려있던 분들 7만 원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장단, 임원단 인사가 있었죠. 기존에 이제 한종희 경계연 대표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네. 주요 사업 부장과 함께 계열사 CEO들은 유임, 그러니까 계속 사장을 할 예정인데 다만 현재 사업부의 팀별로, 그러니까 실장 팀장이 우리가 생각한 실장 팀장이 아니고 보통 이제 부사장들급입니다. 근데 네. 부사장들의 연세가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고참 부사장들은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요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디스플레이 또는 전기 등, 그러니까 전자가 관련된 IT 관련된 CEO들은 그대로 유임을 하고요. 계속 하신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특이하게 이재용 회장의 측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김원경 씨인데 이분이 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네. 거기다가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경기 침체 위기 상황에 특히 이제 슬로건이 안전 속의 쇄신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돌파하는데 아마 이재용 회장의 의지가 많이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임원단 좀 교체로 주가도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의 상한제가 실시가 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규모만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SK 주가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매니저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내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공판이 되는데 정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죠. 세기에 우리나라에서 내에서도 또 세기에 이혼 소송이 됐는데 5년 동안 계속 연장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결과가 안 나왔었는데 네. 아마 내일은 정확한 선고 경판이 나와서 내용이 진행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노소영 관장 쪽으로 그 법원에서 좀 유리하게 판단을 해준다면 네.
지금 전체 갖고 있는 주식의 그러니까 SK 지분이죠. 네. 최태원 회장의 절반을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따져보니까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주식이 노소영 관장에 간다면 아마 주가에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내일 판단 여건에 따라서 많이 법원의 판단 여건에 따라서 많이 SK 관련된 주가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을 내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SK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기자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 좀 많이 움직이고 있던데 관련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 가처분 인용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날 아마 이 위믹스 코인의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 매니저님 아까는 의견을 안 여쭤봤어요. 네.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약간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믹스 같은 경우는 7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이 결과에 따라서 8일 날 상장 폐지냐 될지. 아니냐가 결정이 네.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이제 위믹스 자체 내에서 대표가 네. 분명 우리는 얼마만큼의 거래만 유통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래되고 있는 5대 거래소죠. 우리는 5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위믹스 대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유통되고 있다.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법원에 고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가상 거래소의 닥사에 소속된 이 4개, 5개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금 위믹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12월 7일 수요일 날 결정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만약 이제 상패 결정으로 예지가 된다면 네. 위믹스도 지금 위믹스 관련 종목이 또 3종목이 있는데 당연히 그 종목도 좀 주가가 좀 많이 폭락을 하겠죠. 거기다가 분명 관련 산업도 좀 약간 흔들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내용들 좀 참고를 하시고 정말 위믹스 관련 삼형제 갖고 계시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괴로워하시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못 빠져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법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표의 그죠? 얘기했던 내용이 거짓이냐 아니면 사실이냐에 따라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약간 이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소와 위메이드 간의 이 갈등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날 상장 폐지가 일단은 예정이 돼 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주가 변동성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12월 8일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지난주 목금부터 이제 기관 외국인이 조금 차익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시 격언에도 그런 격언이 있죠. 이미는 아직이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쿼드러플 이칭데이죠. 이제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스피 200 선물 거기다가 미니 코스피 200 주식 선물, 섹터 지수 선물, 배당 지수 선물 등 총 한 10개 정도 가까이 전부 다 이제 이날 거래가 종료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다시 지금 산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난 종목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신규로 포지션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는 윈도우 드레싱을 하고 있는 거죠. 일찍 그래서 더 새로운 종목으로 더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아마 매수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할 수 있는 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벌써 10월하고 11월 달에 11월 30일까지 6조 6천억을 매수했어요. 네. 오늘 또 보니까 뭐 조금 약간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하루 이틀 정도.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 포지션을 잡고 네. 계속해서 12월 이후에도
연결될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일입니다. 편출입되는 종목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얘기했던 종목은 네. 현대미포조선이었는데 이미 다 편입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정기 변동을 하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롯데 제과가 편입이 되고 삼양홀딩스가 편출이 되는데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인탑스부터 시작을 해서 ST큐브 등 총 11개사가 편입이 되고 반면에 카페24, 코나이, 서울바이오시스 등 11개사가 편출이 됩니다. 그리고 KRX 300 같은 경우는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나노신소재를 포함해서 많습니다. 20개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반면 효성화학 등 19개의 종목은 편출이 되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인터넷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보시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뭐 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다 드릴 테니까 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네.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편입되면은 당연히 패시브 펀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천천히 슬로우로 우상해 하겠죠. 다만 편출되는 종목은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입 종목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투자하는 데 이상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편출입되는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인텔의 CEO도 이날 방한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 일정들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 바로 이제 저도 지난주에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열심히 가나자를 응원했는데 저는 유일하게 가나를 이길 줄 알았거든요. 져서 이제 실망해가지고 막 네. 화도 나고 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했을 때 포르투갈전도 못 봤는데 화요일 날부터 제가 싫은 앓다가 감기가 감기모살 걸리셨군요. 걸렸어요. 감기모살. 네, 또 이 그래가지고 대원제약이 콜대원으로 또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 6.25 때 난리도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환자율이 10월 2주째부터 6주 이상 계속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1000명당 15명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그러니까 12월 2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주 대비 7.9% 증가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초등학생 7살부터 12살까지는 무려 48%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두 번째 장 보시죠. 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짜먹는 감기약 콜대원. 네. 야, 여러분들 이게 많이 보시죠? 대표 캐시카우 상품이죠. 그렇죠. 네. 돈 잘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호주머니 넣고 다니다가 감기 걸린 애들이 꺼내서 짜먹으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2019년도에 이게 미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약 중에 유일하게 짜먹는 감기약이 최초였거든요. 대단하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 이제 19.3%까지 이렇게 됐는데 올해 1월 달부터 제가 봤을 때 올해 1월 달에 12%였거든요. 네. 근데 벌써 지금 1년 동안 꾸준히 외국인이 지분 매수를 하면서 무려 한 7.3%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네. 예. 그래서 차트 보죠, 바로.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본다면 이 독감 환자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콜대원, 캐시카우 역할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원제약의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자,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자, 매수가는 17,000원에서 17,700원, 목표 가격은 22,000원, 손절 라인은 16,1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자, 이후에 이 외에 좀 더 많은 내용들 아마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나요? 제가 오늘 목도 지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시면 바로 제가 9시부터입니다. 오늘 9시부터 유튜브 하고요. 그리고 NBA 골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못다한 얘기,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저녁 9시입니다. 1시간 뒤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9시부터 시작되는 조선일 매니저의 네.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하셔서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